전체적인 이제 글의 주제가 보이죠? 이제 상업 공간은요, 땅값이 좀 비싸서 이제 노점상들이 그 땅값을 못 들어가니까는 공공 보행료를 이용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가볼게. 하이 프라이스, 땅의 높은 가격은 인 메타폴리탄 지역에서, 자, 메타폴리탄이라는 건요, 대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폴리탄 별건 없고요. 메트로구나. 메타나 메트로는 비슷해요. 메트로폴리탄의 그 지역들, 그러니까 보통 수도권역 같은 걸 우리가 메트로시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도시 지역들에게서의 높은 땅값들은 has 뭐를 가지고 있냐면요,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플리케이션은 무슨 뜻이죠? 임플리케이션은요, 활용이죠. 활용을 가지고 있는데 뭐를 위한 활용을 가지고 있냐면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활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그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요, 2단어로 봤어요. 딴 단어로 봤어요. 얘는요, 임플라이죠. 임플레이니까는 함축적 의미로 봐야지. 함축적 의미. 선생님 이거를 다른 단어 뭐로 생각한 거야, 지금?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에 대한 그 함축적인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시티를 예를 들을게요. 그러면 아주 많은 커다란 도시들로서 뉴욕시티는요, 사이드워크 밴딩 카트들은, 자, 사이드워크가 이게 보행로고요, 밴딩 카트가 이제 노점상 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카트들이 팝니다. 모든 것들을 팝니다. 어디에서 파냐면요, 핫도그에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별건 없죠? 자, 우리가 보도라고 얘기를 할 때 사이드워크는요 그냥 이렇게도 써요. 풋패스, 발로 다니는 길, 이 정도로 봐도 되고요. 됐고요. 자, 팝니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뭐 할 때 마켓,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팔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제공하다가 됐죠?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토지 가격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어디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하냐면 사이드워크에서 이용한다는 얘기를 지금 한번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왜 이러한 카트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왜 이런 노점상들이 인기가 있지? with 3,000개가 넘게, 뉴욕시티 혼자서만 3,000개가 넘는 노점 카트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지? 자, 됐어요. 이제 문제점은 이제 그 의문점이 보통 나온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원을 생각해 보세요. 뭐에서 사용되어지는 자원을요, 뭐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핫도그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원을 한번 생각해 봐. 첫 번째, 땅도 필요로 할 거고, 노동력도 필요로 할 거고, 그리고 자본도 필요로 할 거고, 그리고 엔터프리니얼한 능력도 필요할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기업가적인 능력도 필요로 할 거야. 됐죠? 그리고 더해서 게다가 이 정도의 느낌이겠다. 전치사로 보자. 게다가 인터미디에이트 굿도 필요할 거야. 얘는요, 이제 중간재가 되겠죠. 인터미디에이트니까 중간에 들어간 중간재도 필요할 거야. 예를 들면요, 뭐 핫도그나 버니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료들처럼 이런 것들도 좀 필요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핫도그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도 무형의 것들도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것이 네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볼까? 삽입인가?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것이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니? 뉴욕시티에서. 자, 그래서요, 지금 do you think는 뭐 중간에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think로 끝나는 말들, think나 suppose나 believe와 같은 이러한 사고동사들 다음에 간접 의문으로다가 의, 주, 동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때 think나 suppose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문장의 앞으로 나간다. 우리 배웠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의문사입니다. 이게 주어로 볼 게 아니었었어요. 얘가 의문사로 보고, 그리고 주어,
잠깐만. 얘가 의문사면서 보통 주어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어떤 것이 이렇게 되자. 얘가요, 본문이었는데 얘가 의문사면서 주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동사가 여기 있는 거야. 가장 비싸다라고 너가 생각하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비싸니? 비싸다라고 네가 생각하니? 그래서 간접 의문의 어순, 의문사면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보어 이런 형태로 가자. 이거를 왜 선생님이 지금 또 얘기하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Do you suppose? 너가 생각하니? 어느 것이 Which of these is most? 이런 식으로 쓰면 얘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 suppose로 끝났기 때문에 의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뉴욕시티에서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니? 디테일은요, 소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는 공간이니까는 소매 공간이 누구를 따라서 메디슨 애비뉴. 자, 메디슨 애비뉴는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된 게 스트리트고요. 이렇게 되는 게 에벤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자르잖아. 구역을, 그 도시의 구역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몇 번 스트리트 하면요, 가로가 스트리트인가 그렇고, 세로가 어벤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메디슨 애비뉴를 따라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애비뉴를 따라 소매의 그 공간은 그 렌트 비용이 뭐뭐다? 에버리지 평균 $550입니다. 1년에. for square foot. square foot 하게 되면은 평방,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피트라고 할까? 우리는 미터를 제곱을 쓰잖아요. 얘네들은요, 자, 우리는 스퀘어, 이렇게 가자. 스퀘어 미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요, 요걸 얘기하는 거야. 평방미터를 얘기하는 거야. 스퀘어가 사각형이니까. 근데 외국은요, 미국은요, 풋을 쓰지, 아까 미터를 안 쓰고, 미터법을 안 쓰고, 피트를 쓰죠. 약 45cm 정도가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피트 제곱이라고 할까? 피트 제곱, 요 정도로 표시하자. 스퀘어 풋은요. 피트 제곱, 뭐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 피트 제곱당 1년에 $550 평균의 렌트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렌트 for 하게 되면요, 임대료를 내다라고 할까? 임대료를 지불하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Because operating 핫도그 카트를, 핫도그 카트를 운영하는 것이 require 필요로 합니다. 약 4스퀘어 야드만 필요로 해. 이제 범위는 모르지만 좀 약간 상대적으로 적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비용이 들 건데 이제 뭐뭐만큼 많은이 되겠죠. 1년에 $20,000만큼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렌트 빌리기 위해서. 뭐를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은 상업적인 공간을 빌리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정도로 하자. 그만큼의 상업적인 공간을 빌리기 위해서는 1년에 $20,000만 내면 돼요. $20,000니까 많아 안 많아? 굉장히 많지. 야, $20,000면은 2천만 원 아니냐? 착각이겠죠. aside from, 자, 요거 aside from은요, 뭐뭐를 제쳐두고 정도로 볼까요? 뭐뭐를 제쳐두고 제외하면 그 public permit, 공공의 허가를, 공적인 허가의 필요성을 제외하면, 하지만 어떤 공공의 허가를 제외하면 그 공공의 사이드 워크에 대한 그 공간은 is free, 공짜거든요. 누구에게는? 그 노점상들에게는 공짜거든요. 임대료가 안 들겠죠. 이제 허가를 받는 데는 좀 돈이 드나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던 빈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요 부분이었었어요. 자, 얘네들은 substituted public sidewalk. 잠깐만. 원래 문장은, 그래서 자,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은 해서요, 지금 여기에서 maximizing이 나왔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스트리트의 노점상들은, 길거리의 노점상들은,
자,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substitute 하면요, 대체하다죠. A for B. 공공의 사이드 워크를 뭐 때문에 대체한 거야? 비싼 상업적인 공간을 요거로 대체했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주제문이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요, 이제 빈칸추론 문제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요, 일단은 이렇게 가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높은 토지 가격이 자원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함.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효율적하게 함. 됐지? 그래서 예시로 들은 게 어디가 나면요, 뉴욕이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이제 뉴욕이 나왔고, 그 뉴욕에 뭐라? 핫도그 판매점이에요. 근데 너무나 그 어벤뉴의 그 상업 공간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제외하고는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게 공공적인 공간, 비싼 공간을 사람들이 잘 다니는 공적인 사이드워크로 대체했다는 얘기로 지금 끝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과정은 우리가 go through가 나왔네요. go through 하면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과정은 언제 경험해요? 우리가 볼 때, 예술 작품을 볼 때 경험하는 그 과정은 뭐 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경험해.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can make sense, 여기 때는 이해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것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과정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얘는요, 그냥 삽입이 된 겁니다. 이제 조건을 준 거야. 우리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볼 때 니네가 그 예술 작품들에 있는 내용, 이것의 내용과, 이건 컨텐츠는요,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맥락이었으니까 그 맥락이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그 과정이니까는, 네가 이걸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는 사고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 과정은 단지 시각적인 그 과정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는 과정이 아니야.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글이 출발하는데, 이제는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작품의 컨텐트, 내용을 이해하려면 시각적인 정보도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니까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요. 됐죠? 이것은 정신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시각적인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신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크게는 뭐에 기초해서? 그 요소들의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뭐 기초에서도 있지만 기반으로 하여 within and about work,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그 작품에 대해서 또는 그 작품의 안쪽에 있는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정신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정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그 작품에 대해서 안팎으로 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냐면 정신적인 과정이라는 얘기야. 예술 작품을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술 작품 안쪽도 더 들여다보고 예술 작품의 그 주변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요, 아마도 받고 있는 겁니다. 단서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 작품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단서를 받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이것이 어디 있지? 그리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어떤 문화로부터 왔지?
누가 이것을 만들었지? 왜 이것이 만들어졌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의해서 그 작품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단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서들이 지금 나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래서 어떤 작품을 소개시켜 줄 때 그 사람이 어디에서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나 보죠. 왜? 됐지? 됐어? 이건 어렵지 않았지. 근데 이거를 소유라 한 단어라는 연습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맥락이에요. 이게 맥락이지. 그 맥락이라는 얘기는 큰 흐름이잖아.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strive to 드디어 나왔네요. 노력하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try랑 똑같아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예술 작품을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술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 해석했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는요 때라고 안 하고 대로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는 그대로 이렇게 대로라고 해석했어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이것의 배경에 의해서 어떤 작품의 배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창의적이나 야 이거 4번이 좀 뭔가 맞는지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이게 원문 그대로를 집어넣다 보니까 얘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거 뺄게. 그럼 되나 이게? 어떤 정보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도와주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도와줘. 야 그냥 이거는 그냥 없었던 문장이네. 배경에 영향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가볼게요. 그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왜냐하면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개인적이고 정치적이고 과학적인 그 이유들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이렇게 하자.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과학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그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모든 그 맥락적인 정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모아왔던 그 정보를 사용해서 분사구문이네요. 그냥 얘는 분사구문이야. 다시 우리가 have gathered 모아왔던 그 맥락적인 정보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 뭐를 해석해요? 그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고요. 이해한다는 얘기죠. 해석한다는 얘기는 해석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해석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보를 했고요. 됐고요. 해석합니다. 이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네요. 오케이. 주제로 갈게요. 주제는 뭐냐면 예술작품의 이해에서 맥락 정보의 중요성,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배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해석한다는 얘기고요. 그 맥락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예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술을 이해하면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맥락적인 정보, 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또 넘어가서요. 36번으로 바로 가볼게. 대부분의 그 동물들의 경우에서 그 노력은 살아남으려는 그 노력은 take up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다 해석했는데 take up은요 차지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take up 다음에는요 뭐뭐를 차지하다라고 할 때 뭐 시간도 지금은 시간이 나왔고요. 보통 공간이 나오죠. 공간을 차지하다 해서 이제 occupy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한번 적어보죠. occupy. 그리고 유진아 이게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하니까는 take만 써도 괜찮긴 해.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소비하다의 느낌, 컨슘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요, 그들의 모든 시간을 차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자, 지금 이제 제목을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 생존 부담이 지금 있다 보니까는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게 돼.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는 여유가 없었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만 하니까는 뭐가 생겼다는 얘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가능성이 크겠지. 자, 가볼게요. 예를 들면은 음식을 찾는 것, 그리고 음료수를 찾는 것, 그리고 따뜻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어버이딩 프레디터니까는 그 야탈자나 포식자들이나 나쁜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걸 피하는 것, 그리고 이사하는 것, 그리고 번식하는 것은요, 다 유즈업은 써버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써버려요.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간의 개념에 떠나서 이번에는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필수적인 활동, 먹이 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체온 유지라든지 포식자의 회피라든지 이사나 번식에 에너지를 쓴다라는 논리로 써서 또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라는 얘기로 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됐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A로 읽는데 A를 이제 막 읽지 말고요. 문제 풀 때는요, 항상 B부터 읽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이런 문제 풀 때는 B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가볼게.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기 앞에 있는 두는요 뭐냐면은 강조해 둬요. 정말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시간을요, 스페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들은 보낼 건데요. 이것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남는 스페어 타임이 되겠죠. 그 스페어 타임을요, 남는 시간을요, 쉬는데 보내거나 잡는데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과거의 사람들이 시간과 그리고 노력에 힘이 없어졌으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 그러면은 쉬는데, 자는데 시간을 보낼 겁니다. 오직 아주 어린 동물들은요, under protection, 그들의 보호 아래,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동물들만이 가지는데요, 충분한 서플러스 에너지를 가집니다. 서플러스는 초과하는 이라는 표현이죠. 초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여분의, 그래서요, 이 서플러스는요, 스페어라고 적을게요. 여기서 내용적으로 스페어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엑스트라, 아까 선생님 초과하는 거랬죠? 액세스. 이러한 에너지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겁니다. engaged in,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표현이죠. 어디에 참여하다. library, boot of play. 자, 플레이의 boot인데 이때 boot는요, 그냥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생동감 있는 활동에, 놀이의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engaged in은요, 자, 어디에 종사하다, 참여하다 해서 take part in, 어디에 참여하다, participate in,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에서 요거 하나 정도 더 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B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오케이. this,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초기의 조상들에게도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this is true 밑줄, this is true 하면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우리 조상이 이제 동물들이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 넘어온 거예요. 소유라.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추구나 찾음은 아마도 놓았을 건데 엄청난 수요를 낳았을 겁니다. 그들의 수요를 낳았다는 얘기는 여기서는요, 짐을 지우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조상들에게서 마찬가지다 했고, 자, 여기서는 이제 짐 또는 부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적을게요. put demand on, 여기까지 해서요, 얘가 부담을 지우다. 수요라고 해석하면은 좀 해석이 꼬일 수 있으니까 on, 그러면은 부담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줬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좀 하지 말고 A로 가보자. 여기서 바로 안 연결되니까. 하지만 그들은 천천히 진화했습니다. 어디로 진화했냐면요, A입니다. 점점점 많은 효율성 있는 사냥으로. 잠깐만, 여기에서의 효율적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얘기는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또 뭐를 절약해? 에너지를, 힘을 절약하는 그 헌터들로 진화를 했고,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성공의 비밀은 뭐였냐면요, 더 많은, 훨씬 더 큰 지능의 발전이었습니다. 지능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됐대요. 오케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자, 비결은 지능을 발달시킨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사용했습니다. 뇌를 사용했어요. not A 법비 구문으로 보면 되겠죠? not A. 법비가 어디 갔어? 없나? 콤만 찍혀 있고 나대 이렇게 가자. 저번에도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 콤만 찍혀 있고 나대로 보자. 그들은 뇌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가자. 브라우니함이 이게 뭐냐면요, 힘, 완력 또는 육체적인 힘을요, 브라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들의 먹이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뇌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지능 vs 육체 이렇게 가자. 지능을 사용했어요. 힘을 사용하고 육체를 사용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사냥 방식이죠. 그래서 긴 사냥의 시대의 끝에서는요, 그들이 턴투, 뭐뭐에 의존하기 전에 턴투가 나왔네요. 얘가 의존하다라는 표현이죠. 얘가 의존하다라는 표현이야. 드로우 또는 디펜드 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농사에 의존하기 전에 사냥의 시대가 끝날 때쯤에 그들은 이미 벌써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some degree, 어느 정도의, 이거 정도로 해석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어플런스요, 풍요로움을요. 자, 이거 풍요로움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어플런스, 풍요로움을 했습니다. 자, 풍요로움이라고 돼 있고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번성, 여유니까요, 이게 이렇게 적자. 어벤던스를 우리 더 많이 쓰죠. 잠깐만, 이거 U입니다. abundance, 풍요로움을요, 더 했습니다. 즐겼습니다. C로 갈게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예시가 나온 거야. 풍요로운 예시가 나와요. 그 해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먹잇감들이 sufficiently, 충분하게 플랜티 많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냥의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경우에서 발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경험하도록 했어요. 엄청난 정도의 번영을요. 잠깐만. 우리가 아까 적었던 abundance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죠. prosperity, 선생님 적어줄까 말까 살짝 고민했었는데. 다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지역에서는요, 먹잇감들이 너무 충분하게 많았고 그들의 사냥 기술도 충분히 발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얘는 결과를 보자,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정도의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결과를 볼게요. 그러니까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요, 시간을 가졌어요. on their hand. 자, 여기에서는요, time on one's hand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갈게요. 자, 한번 적어보죠. time one's, time on one's hand.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유 시간이 남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유라, 이 부분이 결코 어떤 그 단어만 가지고서는 해석이 좀 안 되니까 함축적 의미 추론이나 아니면 빈칸 추론 문제로 좀 괜찮겠죠. 그래서 이건 여유 시간이 남다인데, 사실은 이게 또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뭐냐면요, 자신이 자유롭게 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는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시간이 여유롭다가 되겠지. 시간 여유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함축적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 이 부분에 time on their hand 이 부분을요.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풍요의 결과가 사냥감의 결과가 뭐였다?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다시 위로 가서 생존 부담이 줄어들고 사냥꾼의 경우에서 여유 시간이 생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우리 하나만 할게요. 자, 37번 뭐냐면 동결 반응과 언어 억제와의 관계? 이건 뭐지? think 한번 생각해 보세요. about time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네가 startled 네가 놀라게 됐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봐. 자, 네가 놀라게 됐을 때. 그러니까 동결 반응이라는 게 네가 놀라게 됐을 때 몸이 딱 굳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봐. 알겠죠? 지금 상황이 보여줬어요. 요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고 했으니까는 소재를 보여준 거야, 지금. 명령문이 있잖아요. 자, this come to. 자, come to는 뭐뭐 하게 되다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멈춤을 하게 되냐? 그리고 갑자기 멈추고, 그리고 너의 모든 움직임을 얼리게 되고, 그리고 hold your breath. 숨을 참고, hold니까 잡고 있다죠. 숨을 멈추고, 너의 움직임을 멈추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멈추고, 다 멈춘 거야. 멈추니? 네가 뭐 할 때? 주위를 살필 때, 스캔드, 훑어볼 때, 그 주위를 살필 때 뭐를 위해서 살피는 거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위협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네가 훑어볼 때 숨을 멈추고 너의 움직임을 올리고 갑작스러운 멈춤이 한 적 있지 않냐? 이거죠. 했었니? 이거잖아. 하지만 뭐뭐 하면 어떨까? 편안해지면 어떨까? 갑자기 편해지는 상황이죠. 이거 A는 아니고요. because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여기 C로 갈게요. 이러한 모든 반응들은 숨을 멈추고 갑작스럽게 멈추고 이런 것들은 C로 갈게요. 최대화 시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 피하는 능력을 최대화 시키는 거야. 뭐를? 감지를, 디텍션, 감지를 피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최대화 시킵니다. 자, 감지를 피하기 위한 능력이란 얘기는 들키지 않고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 의역을 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감지하는 것을 피하는 능력이니까는 들키지 않는 능력을 최대화 시킵니다. 그리고요, 로케이트가 동사로 쓰였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위치를 찾다예요. 찾다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가능성 있는 위험성의 원천을 위협기를 찾는 능력을 최대화시키고요. 그러니까는 들키지 않는 능력을 최대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 가능성 있는 위험성의 자원이나 원천들 또는 출처를 찾는 능력을 최대화시키고, 그리고 준비해주는 능력을 최대화시킵니다. 그 fight or flee. 자, 이건 뭐예요? fight or flee는요, 싸우거나 달아나는 이런 표현이죠. 싸우거나 도망가는. 플리가 도망가니까 이런 능력을 준비하도록 하는 능력을 해줍니다. 우리가 멈추는 능력이 그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너 깜짝 놀랐을 때 한번 생각해봐. 너 갑작스러운 멈춤이 있니? 이게 동결 반응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 언어가 되었는데, 잠깐만, become 다음에 뭐가 빠진 거야? sophisticate가 빠진 거죠. 얘는 정교해진이 되겠지? sophisticate면 정교해진. 아니면 아주 세련되게 발달된.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as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때의 as는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표현이라서, 같은 표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though, 이거야.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던 거야. 근데 이 부분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A를 문장 앞에 놓게 되면은 do를 as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요, 요 문장은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겨울방학 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가 아무리 정교하게 발달됐을지라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유진아 이걸 어떻게 따져주냐면요. as 다음에 형용사 ing 그리고 pp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주어 플러스 비동사 나오잖아. 그럼 얘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 언어가 정교하게 발달됐을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아직도 소리의 어떤 창조입니다. 됐죠? 여기 또 나왔지? 이 문장이네. It is 형용사가 아니라 that. 무슨 용법? 강조용법으로 볼 수 있겠죠. 바로 그 소리의 어떤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도 give away, 우리의 위치를 저버릴 겁니다. give away는요, 저버리다라는 표현이야. 뭐 기부하다의 느낌도 있거든요. 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드러내다 정도로 해석해자. 드러내다.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드러내다. 그러니까 노출시키다. expose. 드러내다. reveal.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 아무리 언어가 발달해도 언어로다가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그 소리는 우리의 위치를 발각시킬 거야. 어디에다 위험성 있는 잠재력 있는 아까 얘기했던 possible 가능성 있는 그 포식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발각시킬 거거든요. 봐봐.